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콩나물시루 제주공항. 사람이 너무 붐빈다는 거죠.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불안하다, 이렇게 일면 포부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요. 주민 반발에 4년 동안 표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용 능력의 300만 명을 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는데 대략 연간 2,600만 명 정도가 적정 수준인데 300만 명을 초과해서 너무나 붐비는 공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붐비면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공항이 이런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청와대 찾아가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자,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관계자를 만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 문제를 얘기했다는 부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방위비 조약, 다른 방식 이행할 수도. 이 앞에 전제가 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한미 방위 조약이 다른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들리기에 따라서는요, 설명일 수도 있지만 압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달 말 정의용 면담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나 미국이 북한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백지 신탁한 회사가 목포 땅을 매입했다. 이 회사 이름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관련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가진 회사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백지 신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목포의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방지하려는 취지가 무색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결국 여론에 달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사진을 좀 봐주시죠.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아니고요. 2021년 목표로 광화문 광장을 바꾸는 계획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바뀌었을 때의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시면요. 지금 양쪽에 있던 광화문 차로가 한쪽에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광장이 되고 이 광화문 앞쪽도 큰 광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옮기고 3.7배 넓혀 육조거리 복원을 추진한다. 그래서 새 광화문 광장이 더 시민품으로 가까이 오게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명규 한국지대 교수의 변명.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요즘에요. 정치권이 아이콘 전성시대인가요? 무슨 아이콘, 마치 유행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고 빠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왕특보인가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손혜원 의원에 관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겨레 신문이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문화재 지정 미리 알았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사전에 입수한 비밀 이용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문화재청 압박된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 있다. 타인명의 매입의 경우에는 실명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인데 그 의혹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군요. 비밀을 이용했는가, 부패방지법, 문화재청 관련 내용, 그다음에 타인명의 매입 이런 의혹 관련 내용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을 놓고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 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른바 아이콘 논란입니다.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손혜원은 투기의 아이콘이다. 그러자 박지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말싸움 공방전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긴 투기 의혹, 정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투기 아이콘이라고 거론을 한 분은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싸울 군번이 아니다. 필요할 땐 수사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언급을 했죠. 불세출 배신의 신공 견주겠나 이렇게 응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표현들이요. 제가 지금 소개를 하지만 실제 어떤 인물들이 둘이 마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엄청나게 거친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일단 어제 손혜원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등장을 했는데 그 모습 그리고 야당의 여러 가지 비판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저는 마포 의뢰 무소속 손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심석희 선수로 다시 발화된 이 빙상계의 적폐들을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말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손 의원이야말로 오만방자의 아이콘이죠. 네,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투기의 아이콘, 그리고 오만방자의 아이콘. 이렇게 정치권에서 아이콘은 원래 좋은 말 아닙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이.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왠지 좋지 않게 들리는 표현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 나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 발언이 더 심한 겁니까? 아니면 다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손혜원 의원이 지금 국민 정서를 잘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론관에서도 빙상연맹에 대한 사실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그전에 했지만 어제 사실 또 다른 해명이 나올까 생각했지만 엉뚱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 정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쏟아지는 의혹은 국민 정서가 얼마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민주당도 그러하고 손혜원 의원도 잘 몰라요. 사실 이상훈 앵커님이나 저나 생긴 게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민족 사회거든요. 단일민족 사회일수록 폐쇄성이 강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나 손혜원 의원이나 우리 이상훈 앵커님이나 패널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짙은데 손혜원 의원이 특정 지역에 집을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국민들은 배가 아픈 것이죠.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또 아니면 나는 한 채도 없는데 저 사람 무슨 집이 저렇게 많아. 더구나 마포에 산다는 사람이 무슨 목포까지 가서 집을 20채나 사.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
배가 아픈 건 참아도 남이 사촌 논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뭐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배가 아픈 거 못 참는다.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정서가 있는데 손혜원 의원께서는 그러한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어제도 다른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놀람을 멈출 수 있도록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최경철 편집위원께서 이제 국민들이 배가 아프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떤 또 시청자분은 그러시겠습니다. 배 안 아픈데요 이렇게 하실 분인데 표현을 제가 바꾸자면 정서상 국민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배 안 아픈데 왜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냐고 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 뭐 이 부분은요.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꼭 검찰이 엄정하게 밝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논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정치권에 오가는 이 공방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금 제가 아이콘이라고 해서 3가지 아이콘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모습도 사실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왜 저러나 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가 조금 더 품격이 있고 제대로 된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실 텐데 서로 대거리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께서도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또 여러 선에 다선의 의원이시고 뭐 당 대표라든지 이런 화려한 경력을 지니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과 서로 이렇게 막 맞대결을 하는 양상이 되다 그래서 보니 본인이 뭐 이렇게 맞설 군번이 아니다 내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좀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 정서라는 부분과 또 법을 어겼느냐는 부분은 또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 투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거리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주변 분들에게 수년 전부터 또는 뭐 국회에서도 우리 목포를 살립시다 이런 운동을 하시던 차에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시라면 정말 이 아름답게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은 사실 공인이고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뭐 한겨레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정법을 얼마나 어떻게 어겼느냐는 또 검찰 수사를 검찰이 통해서 따져보겠죠. 밝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서와 어떤 실정법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정 의원께 하나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좀 더불어민주당과는 관련이 없게 됐어요. 향후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이제 언론이 계속 보도를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불거질 텐데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이제 입장 발표가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당적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조금 안도는 하실 것 같은데 안도를 또 안도는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모든 이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뭐 탈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텐데 무소속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이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도 손혜원 의원이 주도해서 사실 장명을 했고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무관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더 좀 민망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같이 져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부연을 드리면 그 정론관에 오셔서 젊은 빙상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정론관에 서려면 사실 의원의 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오래 고민을 예. 해오고 취재를 해왔다고 예, 예.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함께 정론관에 오신 것이어서 그 부분은 물론 국민들은 똑같이 연결해서 예, 예. 보시겠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도 좀 손혜원 설명을 드리고 의원 싶습니다. 측에서도 어제 그 젊은 빙상인 연대와의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그렇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손혜원 의원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 기사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지금 다 한국당에서는요. 손혜원 국정조사 특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부분이 이해상충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병환 변호사. 예.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부분과 이번 손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이 연관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될 예. 텐데 뭐 핵심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핵심이 그 핵심인데요. 예. 좀 전에 맨 처음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상임위를 받을 때 예.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지 신탁 주식의 예. 경우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사가 뭐 실제로 그렇죠. 매입에 때리는 이야기는 관련 상의가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은.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에 예. 신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다면 예. 실제로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담당 국회의원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위원회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요. 예.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라면 예. 만약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샀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정치인들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구설수에 오르고 오히려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지켜보는 분이 워낙 조심스럽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오히려 사실은 원래대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거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 예. 이런 게 일반적인 관념인데요. 예. 오히려 이분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상임위에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샀다.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그렇기 때문에 원심을 받는 것이고요. 예. 본인은 그걸 선이었다고 하지만 예. 저는 오히려 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쁜 요소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까 뭐 법률과 정서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는 예.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에는 예. 이렇게 다량으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예. 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회의원이 예. 스스로 밝히지 아니하고 본인이 만약에 선이었다면 예, 예. 아까 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얘기했는데 예.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이거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 여기를 많이 살 수도 있는데 예, 예. 자기가 살 여력이 안 되니 예. 국민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예.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재를 틀어서라도 사겠다. 여기 처음부터 밝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 밝혀지고 나니까 해명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해명성 한다는 것도 낮은 칠기 박물관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어떻게 낮은 칠기 박물관은 본인이 뭐 서울에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낮은 박물관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예. 어쨌든 낮은 칠기 박물관하고 근대 문화유산하고는 연기를 시킬 뿐이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근대 문화유산은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예, 예. 과거의 문화를 보존해가지고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건데 예. 그래서 옛날에 규모도 적은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해명은 이거 30개 가까운 부동산을 다 사가지고 사업한 다음에 낮은 칠기 박물관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후에 그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본다면 본인은 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이해상충 부분으로 약간 논란이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상충이라든가 아까 한겨레에서 나왔던 공직자 부패법, 반부패 방지법 이런 거 같은 거에 다 기본은요. 이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같은 것들을 자기에 어긋나게 그렇죠. 얻었다. 공직에 있으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얻었다. 말라는 거겠죠. 그 그렇죠. 취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가치를 위해 투자한 것이다. 그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일반적인 투기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양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투기로 보기에는 약간 형태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보통 뭐 재개발이 예. 된다거나 예.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거나 뭐 지하철이 뚫린다든가 예, 예. 이런 지역을 뭐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부처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었다라면서 예. 샀던 게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구도심지에 저도 이제 지방도시가 고향이라서 예. 어제 이제 어느 언론에 만호동 목포 만호동 예. 지역 주민이 한 말씀이 인용이 돼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1,00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30년 지나서 300만 원 하고 있다. 오히려 떨어졌다. 떨어진 정도가 아니죠. 30년 전에 3,0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이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예, 예. 시세하고도 봐도 그런 지역이다. 이게 예. 논란이 돼서 몇십 년 만에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거를 또 죽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지역의 투기라는 말. 그리고 아까 이경원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미리 밝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밝히셨거든요. 계속해서 2010년부터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예. SNS로 공개적으로 하셨던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가 지금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밝혔다고 하셨는데 예. 자기 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예. 자기가 샀다든지 얼마를 샀다든지 이런 거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다 가릴 수는 없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부동 투기 관련해서 개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토교통부 문제는 아니지만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황에서 개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예. 경제적 부가가치가 투입이 돼서 나중에 경제 부가가치가 오른다면 그건 바로 투기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가치 상승을 보고 들어갔다. 그럼 바로 투기가 되는 거죠. 짧게 정말 한 문장만 설명하면 대부분 문화재 지정이 되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익을 받느냐 이 부분도 또 쟁점으로 부각이 될 듯합니다.